113회 실무시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자, 회사 코드를 113회 NC 상사라고 나와 있죠? 이걸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NC 상사는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단기 8기, 회기 기간은 2025년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들어가 보니까 8기 2025년도로 되어 있고요. 자, 문제 1번입니다. NC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걸 대조해서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럼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자, 대표자 최연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성찬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같이 한번 고쳐볼게요. 정성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렸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종목이 여긴 지금 문구 및 자파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 용품이라고 잘못되어 있으시죠? 그럼 이거를 문구 및 자파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찾아보니까 계엄 연월일이 2028년도 4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2018년도 7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게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안 돼 있으시죠? 이게 아마 여기 보면 계엄 연월일이 2018년도 4월 8일인데 그렇죠? 4월 8일인데 맞게 되어 있네요. 7월 14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도 맞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맞는 걸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4월 8일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8일로, 여기 4월 8일로 계엄연을 이거 보고, 요 밑에 거 말고, 계엄연월일 요걸 보고 고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할 거는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여러분, 2번에 보니까, NC 상사의 전기본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기 24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찾아봐야 되는 수밖에 없죠. 자, 우선은 요 메뉴를 닫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를 열어서 이제 찾아보시는 건데, 쭉 보니까 어떤 게 잘못됐는지 봤더니 급여가 지금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력된 데이터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지금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걸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린지 봤더니 자, 임차료가 여기 보니까 23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거는 임차료가 2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3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렸는지 봤더니 통신비. 자, 통신비가 지금 보니까 어, 여기 지금 통신비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그램에는 통신비가 있어요. 그럼 이걸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죠? 지워주셔야 돼요. 자, 지워도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운반비가 40으로 되어 있어요. 통신비가 아니라. 그러면 방법은 이 통신비를 지우고 밑에다가 운반비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 통신비를 그냥 운반비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저는 통신비를 운반비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단기순이익이 950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단기순이익 950으로 딱 맞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 지문에 제시된 것으로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문제 3번으로 가보면 다음 자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다음 자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 재고재산 항목에 상품 계정의 조교를 추가로 등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닫고 자, 계정 과목 조교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재고재산의 상품 계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재고재산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상품을 찾았어요. 찾고 나서 조교, 자, 어디 조교에다가 하라고 돼 있어요? 현금 조교에다가 하라고 돼 있으니까 현금 조교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번호가 3번입니다. 3번에 뭐라고 하라고 돼 있으세요? 수출용 상품 매입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그럼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수출용 상품 매입이다. 그 나와 있는 거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몇 번 연습해 보시면은 이제 숙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자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안 되지만 이제 몇 번 이렇게 따라서 입력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은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외상 매입금과 지급업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이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은 수정하고 또는 추가 해서 입력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디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거래처별 초기이월 메뉴. 여러분 이 거래처별 초기이월 메뉴라는 것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이런 채권이나 이런 채무 계정들 있잖아요. 이런 계정에 대해서 거래처별 전년도의 거래처별 잔액을 여기다가 반영해 주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재무상태표에 예상매출금이 2,300이었는데 거래처별 금액이 전년도의 잔액이 얼마냐? 또 뭐 예를 들어서 외상매입금 전년도 말에 잔액이 1,300인데 거래처별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거래처별 그 전년도 잔액을 초기 이월돼야 될 거래처별 잔액을 입력하는 메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외상 매입금에서 엘리 상사 300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외상 매입금 엘리 상사 어, 3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금액이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자, 왜 그런지 봤더니 동호 상사 1,000만 원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동호 상사. 자, 동호 상사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빠진 거는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또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급어음. 자, 지급어음을 클릭해 주시고 650만 원인데 지급어음이 보니까 디오 상사가 35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입력된 거에 보니까 300으로 되어 있으니까 35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보니까 망도 상사라고 해서 3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네요. 그럼 빠져 있는 거는 F2번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망도 상사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하는 거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총 8문제가 나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해라. 자, 1번입니다. 8월 10일 날 매출거래처 수민상해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아래 입금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자, 입금표라는 것은 이제 돈을 받은 회사가 돈을 받았다라고 상대방에게 발행해 주는 증빙이에요. 그래서 지금 25년도 8월 10일 날 지금 돈을 240만 원이네요. 그죠? 24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NC 상사. 자, NC 상사가 지금 우리 회사예요, 여러분. NC 상사가 우리 회사가 수민상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현금을 우리가 받고 외상매출금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렇게 입금표를 발행해 줬다라는 내역입니다.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어떻게 분개를 하면 될까요? 자, 날짜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8월 10일로 들어가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거죠.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여러분? 240만 원이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자, 거래처 코드는 소민상회한테 받은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자, 또는 여러분 입금전표로 입력을 해도 되죠. 우리 입금전표는 2번 눌러주면 입금으로 뜨고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수민상에 이렇게 입력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입금전표로 입력해도 되고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입금전표로 하게 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맞잖아요. 그쵸? 또 차변의 현금, 대변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도 동일하고 상관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입금전표 입력한 걸 지울게요. F5번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입금전표나 아니면 차변, 대변해서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8월 25일 날 거래처 대표로부터 아래와 같은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나 봐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기록을 하면 될까요? 자, 거래처 대표한테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거래처에 접대한 거니까 옛날에는 접대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용어가 좀 바뀌어서 접대비를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대변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출금전표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변 대변으로 분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8월 25일자로 날짜 이동하시고요.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의 발생 기업 업무 추진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의 발생. 옛날에는 접대비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접대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할 때. 자, 대변에는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돼요? 현금. 자, 이렇게 해서 차변 대변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출금전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입니다. 9월 2일 날 영업부 직원의 고용보험료 22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자, 납부한 금액 중에 10만 원은 직원 부담분이고 나머지 그럼 12만 원이겠네요. 나머지는 직원이 부담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직원의 8월 달 기속급여에서 공제한 상태이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하는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8월 달 직원급여에서 공제한 상태다. 이 얘기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8월 달 급여를 줄 때 차변에 급여가 발생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지금 10만 원 직원이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수금으로 잡아놨겠죠. 이걸 납부한 거니까 대변에 있던 예수금이 차변으로 줄고 자, 근데 12만 원은 또 회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부담하는 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복리후생비 처리하시고 보통예금으로 22만 원을 납부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분개를 하는 거죠. 이 밑에 분개를 입력을 하는 상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날짜는 9월 2일 날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9월 2일 날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급여 줄 때 10만 원을 원천 징수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차변에 복리후생비. 회사가 부담하는 거는 복리후생비로 하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선은 문제 지문의 제시가 최우선입니다. 그 문제 지문에 따라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보통 예금이 어디 예금을 통장으로 줬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거래처 코드를 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지금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여러분. 4번인데요. 9월 20일 날 유형재산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재산세는 자산 취득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이런 거는 취득할 때 취득을 위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했지만
재산세는 취득한 이후에 보유 기간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과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25년도 9월달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를 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금으로 9월 20일 날 납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납기 내에 낸 거니까 50만 원을 납부했겠죠. 그럼 차변에 세금과 원가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해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월 20일 날 납부한 거죠. 이 문제 지문에. 그래서 9월 20일자로 들어가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20일자로 날짜 이동해 주시고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 비용의 발생 5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현금 이렇게요. 출금으로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 대변에 현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예요. 자, 9월 25일 상품 매입 대금으로 가은 상사에 발행하여 지급한 약수금 350만 원에 만기가 도래해서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상품을 구입할 때 차변의 상품 대변에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에 지급어음이다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 지급어음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갚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기를 하면 될까요? 차변의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날짜 이동을 하시고요. 자,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자로 들어가서 차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감소했어요. 그렇죠? 자, 3번 차변이고 지급어음 조회해서 입력하시고요. 자, 거래처 코드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은 상사한테 발행해서 줬던 거를 우리가 갚은 거니까 가은 상사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50이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거니까, 그렇죠.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6번입니다. 자, 10월 5일 다음과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 발생했겠죠. 공급자는 우리 회사 NC 상사이고요. 그리고 한능협인가요? 예, 이 사람한테 판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물건을 판매한 총 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1,000만 원인데 400은 뭐 입금이 되고 잔금 600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봤더니 1,000만 원의 상품을 팔았는데 그렇죠? 4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자, 그럼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자, 근데 4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은 거니까 차변의 현금이죠. 그럼 나머지 60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 못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날짜는 10월 5일인가요? 네, 10월 5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변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 발생했겠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자기합수표로 받은 거는 뭐예요, 여러분? 현금이죠. 자기합수표는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뭐예요?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로 하고 거래처가 한능협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외상 매출금에는 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7번입니다. 자, 10월 20일 영업부 사무실에 10월 달 수도요금 3만 원과 소모품비 1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자, 영업부 사무실에 수도요금을 냈다. 그러면 차변에 수도 강열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모품비가 나갔다. 차변에 소모품비죠. 삼성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또 거래처 코드는 삼성카드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분개해 볼게요. 자, 날짜는 언젠가요? 보니까 날짜는 10월 20일입니다. 날짜는 10월 20일로 들어가 주시고, 자, 차변에 수도 강열비로 비용의 발생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3만 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소모품 구입한 거, 소모품 B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소모품 B,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금액은 10만 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변에 삼성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그리고 삼성카드를 걸어 주셔야지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11월 10일 정기예금의 이자 10만 원이 발생해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자,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자를 만약에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면 이건 세금을 미리 낸 거예요, 여러분. 요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선납세금 개정 과목이에요. 선납세금.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자를 받은 게 10만 원인데, 이자가 발생한 게 10만 원인데, 이 중에 세금이 소득세 14,000원하고 이 소득세의 10%를 1,400원을 지방소득세로 해서 15,400원이 세금이 지금 원천징수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자를 받는 입장에서 대변의 이자 수익이 1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세금을 제외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기록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10만 원이 발생했고요. 세금 15,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만 원에서 15,400원 빼면 84,600원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15,400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이자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낸 거라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을 선납세금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리 납부한 세금을 뭐라고 한다? 선납세금. 자, 이런 분계 패턴은 여러분 또 어렵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여러 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선납세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세금 낼 소득세에서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낸 거를 우리가 선납세금이다. 이거는 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미리 냈다가 나중에 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분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날짜 이동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11월 10일인가요? 자, 11월 10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11월 10일 날, 자, 대변부터 입력해 볼게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은행에서 내가 이자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이자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세액 15,400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럼 얼마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84,600원이 들어왔겠죠, 그죠? 자, 그럼 나머지 15,400원은 세금을 미리 낸 거라 이때 쓰는 개정 과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투표 입력 8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